자, 지난 시간에 대손회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기타 당좌자산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타 채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기타 채권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매출 채권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라든지 제품 또는 일상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거래와 관련돼서 기록하는 것, 그 중에서 돈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치면, 여기 기타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 상품 또는 제품 이외의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기록하는 계정이에요. 그 계정에는 대표적으로 미수금 있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선급금. 선급금은 우리가 계약금을 주었을 때 기록하는 계정명이 선급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급금, 계약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할 건 사실 얘가 주는 아니랍니다. 이건 벌써 설명이 됐고요. 교재에서도 보시게 되면 미수금, 상품, 제품 이외라고 나와 있죠. 이따가 여러분이 읽어봐도 요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고요. 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면 자산기적인 계정인 미수금으로 기입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뭐 약소금을 받아도 미수금으로 기록하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건 여러분이 지금 조금 봐도 모르시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자, 근데 이 미수금하고 계정이 비슷하게 생긴 이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여기 기타 채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묶어서 이제부터 요거를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로 잘 복습을 하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타 채권에 있는 계정은 미수금. 근데 이 미수금에서 파생된 계정의 명칭이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계정, 즉 부채 계정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기타 채권 설명하면서 기타 채무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나오는 항목들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반대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이 미지급 비용은 미수금의 반대 부채 계정인 미지급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기타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미수금 말고 또 뭐도 있었냐면 선급금이라고 있었어요. 선급금에서 파생된 규정이 선급비용이라고 있답니다. 선급비용. 또 부채의 반대는 여기 선수수익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얘는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기타 채무의 선수금에서 파생된 규정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만 써놓고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채권은 자산 계정 중에서도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기타 채무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미지급금과 선수금, 미수금, 선급금, 요거는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자, 일단 계정이 미수수익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저 여기다 써놓을게요. 얘는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은 미수금 더하기 수익, 이렇게 두 가지 계정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수금이라는 건 돈 못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받는다고 할 때 비용일 때 돈을 받아요, 수익일 때 돈을 받아요. 상식적으로 나한테 수익이니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미수 수익은 지금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말뜻은 해석하게 되면 나한테 수익인데 아직 돈 못 받은 거야. 말뜻.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초급 과정에서는 미수수익 계정이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이거 물어봐요. 근데 여기 계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섞이게 되잖아요. 결합된 거는 앞에 게 주인이에요. 그럼 미수수익은 그런 말뜻을 갖고 있으니까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이겠다, 부채 계정이겠다,
자본 계정이겠다, 수익 비용 어떤 거예요? 자산 계정이에요. 구분 간단하죠. 근데 이거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자, 미수 수익 계정은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 앞에 게 주인이기 때문에 미수 수익도 여기 기타 채권에 속하는 자산 계정이에요. 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자산 계정인 거. 선급금은 자산 계정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건 그렇게 외웠으니까. 근데 얘는 비용이에요. 자, 이건 말뜻은 뭐냐면 내가 돈을 선급 미리 주는 경우가 나한테 수익일 때 먼저 줘요, 비용일 때 먼저 주는 거야? 비용이니까 먼저 주는 거잖아. 비용 중에 일부를. 보험료가 대표적인 거예요. 여하튼 그럼 얘는 자산 계정이겠어요, 부채 계정이겠어요, 수익 계정이겠어요, 비용 계정이겠어요? 끝에 비용이라고 써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 이 비용 계정인지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럼 시험 문제 잘 틀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틀리면 안 돼. 자, 또 한 가지 이제 부채 계정으로 해보자고요.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금에다가 뭐가 더해진 거예요? 비용, 얘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미지급 비용은 자산이겠어요, 부채겠어요, 수익이겠어요, 비용이겠어요? 부채. 그렇게 구분하라고요. 마지막 선수금, 그 다음에 수익. 돈 먼저 받았대요. 그럼 얘는 선수 수익 계정은 자산, 부채, 비용, 수익 어떤 거? 구분할 줄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계정은 이렇게 파생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언제 이런 용어들을 계정들을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봐요.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했거나 수익이 발생했어. 근데 실제로 아직 돈을 못 받았어. 이런 경우 손익계산서에 그 비용 수익 기록해요,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해야지 돼요. 왜? 우리 지금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한다고 했던 거 앞에서 배웠죠. 발생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던, 비용이 발생했던, 실제로 돈은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상관없이 기록해줘야지 돼. 그 금액만큼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끔 기록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사장님이? 부장님이? 여러분이. 그러니 이 계정들은요,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그 해에 자기가 맡은 계정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했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록해줘야 되는 기말 정리상 계정들이에요. 얘는 언제만 사용된다? 대부분 12월 31일만 사용합니다. 누가? 회계 담당자들만 대부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미수수익 안 쓰고 만약에 미수금이라고 쓰면 틀릴까? 아니요, 맞아요. 그것도 계정은 똑같잖아. 미수수익 자산계정이죠, 미수금 자산계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시험을 보시게 되면 미수수익 안 쓰고 미수금 써도 답안 맞게 해줍니다. 똑같은 자산계정이기 때문에, 성격도 비슷하기 때문에. 단 차이점이 뭐예요?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자가 기록하는 그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계정을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성격은 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맞게는 해주는데 의미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용어들 찾아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꾸 그거 질문해요. 바로 이런 차이예요. 계정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없어요.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회계 담당자가 기록하는 계정 12월 며칠만? 31일 날만 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그 정도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요, 지금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거 계정은 지금 둘 다 미자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얘는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 파란색 계정은 여기다 써놓고서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써요. 손익이 뭐라고요? 예상. 이 손익의 예상은 요즘 교재에서는 손익 말을 풀어서 쓰기도 합니다. 손익은 손, 이익은 수익, 그 다음에 손은 비용의 발생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기록해서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해서 여기 미수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풀어서 쓰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쓰는 용어로는 그냥 옛날 교재에 쓰는 것처럼 손익의 예상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할게요.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수익 비용이 발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밑자가 들어간 계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는데 실제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얘는 후불이에요. 문제 뜻 자체가 후불에 관련된 회계상의 거래를 여러분이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초록색으로 쓴 거요. 여기 선급 비용, 그다음에 선수 수익. 얘는 선자 들어간 거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돈을 미리 주거나 받았으니까 얘는 선불과 관련된 계정이에요. 선불. 자, 하나 연습해 봅시다. 자, 우리가 돈을 갖다가 지금 미리 주거나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봐요. 지금 여러분이 많이 접할 문제 중에서 우리가 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를 갖다 보편적으로 은행 예금 생각하세요. 이자를 선불로 받아요? 후불로 받아요? 후불로 받죠. 그죠? 그럼 얘는 후불 머릿속에 딱 떠올리고서 우리 회계 용어로 설명할 때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해당된다?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거고 돈을 미리 받은 거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를 거예요. 손익의 이연이란 이 말뜻은 수익 비용의 이연이라고 쓰는데 이자가 다를 이자야. 아까 그 뭐 이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그러면 이 이연이란 말은 연도를 다르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난번에 우리 발생주의 설명할 때 이게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제가 이연이란 말 뜻이 뭐다? 연도수를 다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왜 다르게 해주느냐면 이런 경우죠. 잠깐만 말로 해드릴 테니까 보험료 같은 거 낼 때는 보험료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선불이죠. 그럼 그 선불을 갖다 내게 되면 그 보험료가 1년치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 비용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보험료 딱 듣는 순간 얘는 선불이다 후불이다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험료 돈 뭐 1년치 먼저 냈다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구분할 수 있잖아. 지금은 뭐만 구분하면 되냐면 일단 초급 과정이니까 아니 기초 처음 설명이니까 이 제가 말하는 얘기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그것만 구분해 보세요. 자, 임차료 1년치 먼저 받았어요.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1년치 먼저 받았어. 받았으니까 선불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1년치 월세 1년치에요. 미리 냈어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죠. 그거. 자, 이번에는 3개월마다 우리 임차료 내기로 했대요. 그럼 얘는 후불이에요 선불이에요? 후불. 구분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자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 자, 봐요. 여러분들은 회계 어렵다고 손 치더라도 그 12월 31일 날 문제만 딱 읽고 여러분이 선불 후불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에서 자 이자 우리가 예금 가입하고 이자는 아직 못 받았어요. 선불 후불 후불. 그러면 후불이면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밑에 선자 들어간 계정 쓰면 안 돼요. 선택할 때 뭐만 써야 돼? 선수 수익 아니면 선급 미지급 비용 두 가지밖에 못 써요. 선택할 수 있어. 우린 지금 회계 담당자니까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해야 될 거 아니야. 기록해야 되는 계정이 시험 문제에서 항상 이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지 계정 중에서 이거 후불이네. 그러면은 계정은 둘 중에 하나밖에 기록할 수가 없단 말이죠. 뭐 아니면 뭐 미수수익 아니면 미지급 비용 기록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자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이죠. 우리 아직 기록 못했잖아. 그러면 계정 못 써야 돼. 미수수익 써야 돼. 저 미수수익을 차변에 써야 돼요? 대변에 써야 돼? 자산이니까 차변에 끝이야. 그리고 이자수익 못 받은 거 얼마 쓰면 돼? 되게 간단하네. 지금은 계정만 구분하세요. 자, 이번에는 보통 우리 건물 빌리고요. 임차료 낼 때 임차료 보통 선불 내요, 후불 내요? 물론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용역은 사용하고 나서 아니 아직 어려운 얘기 나왔다. 사용하고 나서 후불 내는 개념이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사용하고 그 다음 달 5일날 지급하기로 계약했어요. 그럼 매장 빌려서 한 달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언제 돈 월세 내요? 다음 달 5일날 지급하면 되죠. 이상해요. 흔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죠. 아니 그 다음날 1일날 2일날 내는 것도 되잖아. 다 사용하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돈 내겠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럼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돈 안 냈잖아 아직. 후불이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기록할 때 두 가지 계정 중에 하나밖에 사용 못해. 모함님은 뭐 미수 수익 아니면 미지급 비용이죠. 근데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이에요? 그러면 못 써야겠어요. 미지급 비용. 우리 임차료 아직 안 냈잖아.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만 해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이론 문제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 계정 자체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뜻 알아들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선불인 개념. 우리가 보험료 낼 때 지금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2만원 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2만원 안에는 내년도 것도 있죠. 올해 것도 있죠.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 선불인데 보험료는 비용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죠. 그러면 계정 둘 중에 하나 못 써야 돼요. 선불이니까. 선급 비용 아니면 선수 수익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비용 계정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년 거는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내년 거 미리 낸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있던 그 임대료 반대로 임대료를 갖다가 한 달치를 선불 받을 수도 있지 않아? 지난번에 우리 저희 딸내미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벌써 옛날 됐어. 2년 됐으니까. 학교 주변에 그 임차료 그 뭐죠? 원룸 얻는데 학교 주변에는 보증금이 없어요. 대신 전세를 받아. 10개월치를. 학기가 다 받는 거야. 1년치를. 그러면 임대료는 먼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뭐 받겠다는데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 연도수가 걸려 있는 거야.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1년치를 미리 받았어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 받았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른다.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내가 받은 거에 벌써 올해 거 내년 게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은 올해 거와 내년 거를 구분해서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따 예를 다 들어드릴 거예요. 지금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수익이죠. 그러면 계정 선수 수익 사용해야 되겠죠. 선수 수익 기록할 때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할 거 아니야. 말뜻은 뭐야? 선수 수익. 수익을 먼저 받았다는 뜻이야. 먼저 받은 거는 올해 거겠어요? 내년 거겠어요? 당연히 내년 거죠. 그죠? 이거를 계정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외운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돼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 첫 번째 정리. 후불 계정은 두 개밖에 사용 못해요. 후불은 우리 회계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른다. 다시 후불 뭐라고 부른다? 손익의 예상. 얘를 풀었으면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고도 풀어 쓸 수 있어요. 올해 발생한 수익, 올해 발생한 비용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미수 수익 아니면 미지급 비용만 써야 돼요.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돈을 선불로 받았다. 선불로 받은 것은 올해 거, 내년 거 있고 수익도 올해 거, 내년 거 다 있는데 선불로 받으면 계정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선불이니까. 선수, 아니 선급 비용이든지 선수 수익. 얘를 뭐라고 부른다? 선불은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남들한테 설명할 때는 뽀대하게 선불 후불 더 헤매요. 멋있게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상 이렇게 사용하면 사람이 좀 뽀대하게 보여요.
상대방은 말을 못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 선불인가 후불인가 이거부터 찾아야 돼. 선불인가 후불인가 판단하고 수익인가 비용인가 판단한다. 그럼 네 개 계정 중에서 뭐 써야 되는지는 금방 구분하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점 바로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다 안 끝나면 저기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계속 할 겁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아, 착각했다. 집에까지 찾아갈게요. 빨리 끝내야겠다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순간 착각을 했어. 여러분 8시간 수업하는 줄 알고. 첫 번째 손익의 그 예상부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미수수익의 대표적인 계정이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은 우리가 예금에 가입하죠.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금에 이렇게 가입을 할 겁니다. 날짜는 우리가 10월 1일날 가입했다고 하고요. 여기는 12월 30일이면 우리가 기말에 올해 거 구분해서 수익비용 기록을 해줘야지 돼요. 12월 결산하는 거니까. 얘 이자는 언제 받느냐 하면 내년 9월 30일날 받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금 가입을 했고 12월 30 내년 9월 30일날 이자를 얼마 받기로 했냐면 12만원 받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지금 문제 보니까 예금 가입하고 이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시점은 12월 31일 시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얘가 기말 정리 상황이거든요. 12월 31일 시점에서 이자 지금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죠?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돈 못 받았으니까. 그럼 계정은 뭐뭐 사용해야 돼요? 후불이니까 미수수익 아니면 미지급 비용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자 수익은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그럼 계정 뭐 사용해야 된다고 결정 났죠? 뭐 사용해야 돼요? 미수수익 사용해야 되죠. 얘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니까 12월 31일 날 기말 정리상으로 여러분들은 올해 발생한 수익은 얼마예요? 실제로 돈은 못 받았지만 올해 발생한 수익 얼마냐고요? 자, 봐요. 12만원 받는다면 매달 얼마씩 받는다는 뜻이에요. 만원씩.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수익은 기간상으로 벌써 발생한 거잖아요. 얼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나요? 3개월 동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만원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회계 담당자 발생주의라는 건 이렇게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기록해야지 돼요. 이해됐음? 기록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차변에 계정 뭐라고 써야겠어요? 못 받은 거.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얘 후불이죠. 그럼 미수 수익 쓰고선 내년도 거 아니 올해 거 발생한 거 얼마 못 받은 거예요? 3만원 못 받았죠. 자, 그럼 대변에 3개월 동안 발생한 거 수익이잖아요. 무슨 수익 못 받은 거예요? 이자 수익 못 받은 거잖아. 얼마를? 3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미지급 비용 해보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임차료라고 합시다. 임차료. 얘는 임차료 한 달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2월 5일날 지급하기로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여기 12월 달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12월 1일
여기는 12월 31일, 여기는 1월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준은 며칠 날짜를 기준으로 해라? 결산을 해야 되니까 요날 시점에서 기억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얼마였었냐면 5만원이었었대요. 자, 지금 쓴 상황으로 봤을 때 임차료는 12월 31일 시점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뭐뭐 있다고요? 미수수익 아니면 미지급 비용. 근데 임차료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 그죠? 올해 얼마를 지금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낸 거예요. 지금 임차료 12월 31일 시점에서 차변에 임차료 얼마를 냈어요? 얼마가 발생했어요? 5만원 발생했죠. 근데 얘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미지급했잖아요. 근데 얘 임차료 계정은 비용 계정이잖아요. 미지급 비용 얼마? 5만원. 이렇게 기록하면은 기말 정리상 두 가지 손익에 예상되는 예상이라고 하는 계정을 이렇게 제가 써 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선불 계정 한번 해보자고요. 선불 계정 대표적인 계정은 우선 보험료, 여기 성급비용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선급 비용 계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정은 보험료랍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창고에 관련 화재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많이 기록하니까요. 자, 얘도 날짜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따져볼게요. 날짜는 10월 1일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지금 12월 31일 기말 정리 사항으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배우시는 거고요. 얘 날짜는 만기가 9월 30일까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보험료를 가입할 것이고요. 자, 우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보험료 10월 1일 날 똑같이 12만 원을 보험료를 냈대요. 현금으로.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분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셨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0월 1일 날 차변에 계정 뭐라고 쓰셔야 돼요? 보험료 얼마? 12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현금 얼마? 12만원 이렇게 했죠. 자, 그러고 나서 12월 31일이 됐어요.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험료는 우선 먼저 냈으니까 선불 후불. 선불이죠. 선불이면 계정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사용해요. 선급비용이든지 선수수익. 근데 보험료는 비용 계정이죠. 아, 그럼 선급비용 사용해야겠구나. 비용을 먼저 낸 거니까.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기록한다? 선급비용 쓰면 되겠고, 그죠?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써줘야 되는데 바로 이걸 몰라. 왜 그 보험료를 거기다 써야 되는지 그거 설명해 주려고요. 이 계정은 구분할 수 있겠죠? 선불 후불 따져서. 자,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12월 31일 날 이 보험료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지금 보험료의 비용 계정이죠. 이 비용 계정 12만 원이 손익계산에 홀라당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 보험료에는 올해 거는 얼마고 내년 거는 얼마예요? 지금 1년치가 12만 원이에요. 그럼 1년치면은 매달 보험료가 얼마 꼴이란 얘기예요? 만원 꼴이죠. 지금 몇 개월 지나갔어요. 요거 여기 손익의 이용 계산할 때는 개월수 반드시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틀리기 십상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다시 6월 1일부터 12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7개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뭐야? 9월 1일부터 12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12에서 9 빼고 12에서 6 빼고 이렇게 해갖고서 걔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손가락 세세요. 왜? 우리한테 정확한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올해 발생한 그 개월수는 지금 보험 몇 개월 지나갔어요? 3개월 지나갔고 내년 거는 몇 개월이에요? 9개월. 12만 원이 1년치라고 한다면 올해 비용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얼마만 딱 반영돼야 돼요? 3만 원만 반영돼야 되죠. 내년 거는 얼마예요? 9만 원. 요거는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험료라는 비용이 얼마가 돼 있어요? 이 다 그냥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냅두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정확한 게 아니잖아. 손익계산서에는 올해 것만 반영돼야 돼요. 수익이 됐든 비용이 됐든. 그쵸? 자, 지난번에 우리 회계원리 배울 때 자산은 감소시킬 때 반대 계정으로 보낸다 그랬죠. 비용은 소멸시킨다 그랬었죠. 어떻게 소멸돼요? 첫째, 얼마를 소멸시켜야 돼? 지금 여기 보험료 얼마 있어요? 12만 원 있잖아. 이거 손익계산서에 다 들어가면 안 되죠. 올해는 얼마만 들어가게끔 해줘야 돼요. 3만 원만 들어가게 하려면 이 보험료에 잔액이 딱 3만 원이 남아야 돼. 근데 지금 12만 원이죠. 어떻게 해야지 잔액이 3만 원 남게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발생했던 걸 소멸시켜야 되죠. 얼마만큼을? 내년 거를 소멸시켜주면 잔액이 올해 거만 딱 남잖아. 소멸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냐고요. 얘 차변에 발생했던 비용을 대변에다가 기록하면 소멸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얘 초록색으로 할게요. 대변에다가 보험료 얼마를 소멸시켜야 돼요? 그렇지. 9만 원을 소멸시켜야 돼요. 이 9만 원의 의미가 뭐예요? 내년도 비용이란 뜻이죠. 올해 거 아니잖아. 그럼 차변에는 내년도 거 미리 낸 거 뭐라고 기록하기로 아까 했었어요? 선급 비용. 그래서 자산 선급 비용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너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여기 그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은요. 수익은 수익 자리에, 비용은 비용 자리에 쓰고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쓰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덜 헷갈려. 그런데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이 보험료는 비용 계정인데 왜 기말정리사항에 보험료가 이렇게 대변에 써 있지? 보험료는 비용 계정이라서 차변에 써야 되는데 이 대변에 비용 계정이 온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년도 거를 이만큼 소멸시켜진다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거 외우는 거 그냥 막 외우면 시간 머지않아 금방 까먹어요. 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뭐다? 손익이 이연 계정에서 보험료가 대변으로 오는 의미는 내년도 걸 이만큼 소멸시킨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그거를 내년도에 것을 먼저 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을 쓴 거라는 얘기 뜻이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요게 아무리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거였던 거예요. 자, 이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두 번째, 이번에는 선수 수익 계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선수 수익. 대표적인 거 아까 설명해 드렸던 선세 받았던 임대료 갖고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예, 날짜는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일 날. 여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12월 기말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기 1년치니까 9월 30일이 만기고요. 여기 임대료 12만 원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10월 1일 날. 자, 이랬을 때 자, 요 상황 보니까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죠. 계정 뭐 아니면 뭐밖에 못 써요. 알겠죠? 근데 얘는 지금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니까 못 써야겠어요.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자산이의 부채예요.
그럼 부채 대변에 써야 되죠. 차변에는 임대료 그냥 쓰면 되겠죠. 임대료가 써줘도 반대니까 또 사람들 엄청 헤매겠지. 왜 임대료가 대변이지? 자,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10월 1일 날 현금 얼마 받았어요? 12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기록하겠죠. 대변에는 왜 받았어요? 임대료 받았죠. 12만 원.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죠. 지금 자, 10월 1일 시점에서 받았던 이 임대료 12만 원은 올해 거는 얼마예요? 올해 거 수익. 올해 발생한 수익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3만 원이죠. 내년도 발생한 수익은 얼마여야지 돼요? 그럼 여기도 아까하고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쓰겠네요. 임대료 수익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될 것은 얼마만 반영돼야 돼요? 3만 원만. 내년 거는 이 내년 거는 미리 받은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손수수익이 된 거야. 자, 그러면 구분했다면 여러분은 12월 31일자로 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12월 31일 날, 자, 지금 여기 임대료 있죠. 임대료 잔액이 3만 원만 남게 해주려면 얼마를 소멸시켜야 돼요? 임대료는 대변이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킬 때는 차변으로 임대료 이렇게 소멸시켜야 되죠. 내년 거 소멸시켜라. 얼마? 9만 원. 이 9만 원은 내년도 꼬리가 미리 받은 거죠. 그죠? 선불이니까. 그럼 선수.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죠. 수익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9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에 관련된 계정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드렸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구분하는 계정도 설명해 드렸고, 요거는 전 설명드렸죠. 복습도 하고 문제도 줄기차게 열심히 풀어보셔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되셨는지요? 자, 또 저는 친절하고 거시기한 사람이니까 요거 그대로 지금 단톡방에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놔둘까요? 지울까요? 안 그러면 단톡방에 못 보내 이거 지금.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교재 기타의 당좌자산 계정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긴 자산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다음 파트에 있는 부채 파트 나갈 때 또 나올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선급금, 선급비용, 자산계정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나와 있네. 시간이 어느 정도 있지? 안 되겠다. 여기 가지급금까지 설명을 마무리 해드릴게요. 4분 갖고 될까? 자, 이 가지급금이라는 얘기는요, 여기 한꺼번에 여기다 설명을 해놓고 설명을 해보죠. 회사 가지급금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여기 여러분 대체 나오는데, 회사에서 출장 갈 때 돈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출장 갈 때 회사에서 얼마 필요하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회계부서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가지급금 출장 명세 뭐 관련된 지급 명세서를 갖다가 보고서 그 담당 부서의 부서장한테 사인 받아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한 50만 원 줘야 된다 할 때 가지급금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먼저 가짜가 들어간 거는요, 돈은 지급했는데 지금 돈을 썼어요, 안 썼어요? 증명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수증이. 왜? 출장 가서 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한다 그럴 때 가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네요. 그럼 출장 갔다 당연히 돌아오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이 가지급금 갖고서 뭐뭐 썼나 봤더니 출장 가서 숙박비, 교통비, 그 다음에 식사비 다 모아서 우리는 여비교통비라고 씁니다. 나눠서 쓰지 않고요. 여비
교통비로 얼마를 썼느냐? 45만 원을 이렇게 썼대요. 증빙서류 보니까. 그러면 대변에다가 여기 가지급금 얼마 가져갔었어요? 가지급금 얘를 갖다가 다 빼주는 거야. 출장 갔다 왔으니까 가지급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50만 원 다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이가 얼마 났어요? 5만 원이죠? 이 아저씨가 현금으로 반납했대. 5만 원. 그러면 이렇게 출장 가서 출장 갈 때 가져가는 돈 가지급금이라고 쓰는구나. 그리고 가지급금은 누가 가져갔는지 나중에 이름 꼭 써놔야 돼요. 회사에서 출장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장 갔을 때 가지급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급금 가져갔다가 가져와서 정산하는 걸 우린 실무에서는 가지급 정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가지급 정산. 가지급금은 가계정이에요. 임시계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결산할 때 가지급 계정은 절대 남아있으면 안 되는,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가지금 정산할 때는 가지금 가져갔던 것부터 100% 다 없애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는 목적이 당연히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수금이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 어떤 경우냐면 이 출장을 갔던 직원이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을 시켰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어. 그러니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 써야겠죠. 대변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대. 그래서 가수금이라고 100만 원 일단 써놓은 거야. 내용을 모르니까. 물론 직원 이름은 적혀있는데 직원 이름이 뭐 때문에 돈을 붙였는지는 모르니까지. 그러면 출장 갔다가 와가지고 물어보겠죠. 거기 돈 100만 원 보내셨던데 그 돈 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거래처에서요 외상매출금 70만 원 받았고요. 상품 계약 다시 하면서 계약금으로 30만 원 더 주더라고요. 큰 돈 들고 다니면 부담스러워서 그냥 통장에 먼저 입금시켰어요. 그러면 이 가수금은 뭐하고 뭐인 거예요? 외상매출금 70만 원, 그 다음에 계약금 30만 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기록하느냐? 일단 가수금 내용 다 알게 됐어. 그러니까 전체 금액 다 없애줘야 돼요. 얘는 임시계정이고 가계정이라고 그랬어요.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대변에도 이제 뭐라고 쓰면 돼요? 외상 매출금 얼마였다고 그랬었고요. 70만 원 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30만 원은 뭐래요? 계약금 먼저 받았을 때 뭐라고 쓰게 됐어요?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3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에 반대되는 계정의 명칭은 가수금이고요. 가수금은 부채 계정이었다가 이렇게 내용이 그냥 밝혀졌어. 밝혀지면 없애주고 그 내용이 뭐였는지 계정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갖고 가지급금 계정과 교재에 있는 가수금 계정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시 또 교재 잠깐 볼게요. 자, 교재 보시게 되면 거기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교재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다 끝내드렸고요. 확인 예제 내일 아침에 오시게 되면 요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최소한 예제를 풀어보시기 바래요. 평가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일은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까 쭉 봐서 내일은 그 재고자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